안녕하십니까. 창업도우미. 네, 언젠간 써먹을 창업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PC방 이제 창업에 관련된 얘기를 좀 들려드릴 건데요. 지난번엔 PC방 창업을 하는 게 좋냐 아니냐 뭐 장단점에 대한 얘기를 드렸던 거고, 자 이제 한다고 결심을 하셨으면 이제부터 PC방 창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창업 절차에 대해서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창업 절차 할 때 가장 좀 우선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먼저 제일 중요한 거는 상권 조사를 실적으로 잘 해야 되고, 그 다음에 예산 부분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아, 비용적인. 예. 그래서 저도 인허가도 많이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인허가를 미리 준비를 하고 알고 있어야 거기에 맞는 시설도 그쪽 할 거고, 또 그에 따른 이제 공사도 진행이 될 거라서 오늘 그 얘기를 조금 나누면 괜찮을 것 같네요. 그래서 뭐 크게 네 가지 해서 한번 오늘 얘기를 좀 시작해보죠. 일단 뭐 PC방 상권이 아무래도 중요하고, 상권 조사랑 입지 선정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좀 많이 해보셨잖아요. 예, 맞습니다. 그 어떤 부분을 좀 많이 이제 좀 신경 써서 보셨는지 실제적인 얘기들 좀. 실적으로 소상공인으로 먼저 데이터를 먼저 분석한 다음에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현장을 현장을 가야 됩니다. 근데 현장을 내가 많이 다녀봤는데 특징이 있는, 아니 진짜 내가 볼 때도 여긴 장사 잘 될 것 같아. 근데 장사 안 되는 여기 PC방이 한 군데가 망한 이유가 이동만 왔다 갔다 하는 거죠. 실적으로. 그러니까 잠만 자고 나오고. 아, 그쵸. 이런 데가 있어요. 그 비슷한 경험도 네, 있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우와, 사람 어마어마 많고 핸드보드 앞에네 장사 잘 될 것 같아. 여기 무조건 대박이야. 한번 오픈을 뚜껑을 열어보니까 사람은 출퇴근용, 오피스텔용, 주거지로 돼 있어서 그냥 잠만 자고 하는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. 이거를 실질적으로 파악을 해서 뭐 좀 피해가 안 가도록 이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다른 데는 기본적으로 아무데나 뭐 들어가면 기본은 할 수가 있는데, 이런 것만 잘 파악만 한다면은 진짜 뭐 3달 만에 망하지는 않죠. 근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. 진짜 실질적으로. 근데 저도 그 말씀해 주시니까 생각이 나는 게, 뭐 이건 실제 사례인데 뭐냐면은 그 이제 성남의 PC방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죠. 네. 그리고 또 PC 게임에 거의 뭐 랭킹 1, 2, 3위 대부분이 이제 뭐 거의 성남 출신들이고 뭐 이런 분들이 많을 만큼 이제 성남이 이제 그 정도로 PC방이 많고 활성화되어 있는데, 워낙에 성남에 들어가면 PC방이 잘 된다. 그리고 또 워낙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또 이제 번화가에 이제 들어갔다라고 해서, 근데도 불구하고 매장에 매출이 안 나온다 그러길래 이제 진짜 가보니까 가장 결정적인 흠이 하나 있었거든요. 뭐였냐면, 학생들이랑 일반적인 유동인구들은 어마어마한데, 이게 대로변에 있는 매장에 이게 8차선인 거예요. 왕복 8차선. 안 건너오는 거죠. 그렇죠. 네. 그냥 사람들만 보고 저 오겠거니 잘 되겠거니 라고 생각했었던 부분에서 가장 큰 실수들이 이제 발생했었다라는 거.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사실 고객의 좀 그 지역 내 특징, 흐름들을 너무 분석을 못하고 파악을 못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 그런 좀 실패 사례가 있지 않았나.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이 좀 있기는 하거든요. 저도 8차선 사건 조사를 해봤는데 진짜 8차선이 저는 올 줄 알았어요. 근데 안 와. 진짜 안 와. 전단지를 뿌려도 이벤트를 날려도 8차선은 답이 안 나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대신에 이제 그 매장을 어떻게든 조금 이렇게 살려보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써봤죠. 정말 뭐 그 쿠폰에 1시간 무료 이용 쿠폰을 만들어가지고 쿠폰에다가 사탕을 후식자로 다 같이 찍어가지고 그걸 계속 나눠준 거죠. 오면 1시간 무료니까. 근데 1시간 무료라 그래도 이 쿠폰을 안 받거든요. 이제 주머니에 손 빼기 귀찮으니까. 근데 사탕이 있다는 것 때문에 받아가더라고요. 그리고 대신에 그것 때문에라도 좀 오니까, 네, 그런 부분으로 솔직히 좀 개선이 한번 이제 했었던 이제 그런 좀 사례가 있는데, 그만큼 사실 PC방도 입지 선정하는 게 제일 중요한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꼼꼼히 따져보지 못하고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다 보니까
이제 전문가라고 생각했었던 사람한테 의지하고 그 사람을 믿고 하다 보니 이제 좀 실패가 되고 그게 잘못된 경우들이 좀 많이 있더라. 네, 그렇기 때문에 좀 그 상권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신중하고 중요하게 좀 따져봐야 될 이제 부분인 것 같고. 네, 상권 조사를 할 때 어떤 면에서 파악을 하고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지. 뭐 일단은 어차피 뭐 형도 잘 아시지만 네, 제가 하는 방법에서 이렇게 조금 기준으로 두고 얘기를 좀 드리자면, 뭐 우선은 이제 그 지역 특징마다 좀 다르잖아요. 오피스 지역이냐, 뭐 아니면 그렇죠. 학생이 좀 네. 많은 지역이냐, 뭐 대학가냐, 여러 가지 다르겠지만, 뭐 예를 들어 학생이 좀 많은 지역이다라고 했을 때는 학생들의 그 이제 소비 패턴이나 행동 반경, 뭐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자, 학생들 학교 시간에 하는 이제 학교 정문에서부터 학생들을 계속 따라가 봅니다. 학생들 따라가면서 어느 골목으로 가는지, 또 어느 집에서 뭐 간식을 뭐 사 먹는지, 그리고 그 동네에 유명한 뭐 맛집 있다면 골목 안에 어떤 분식 떡볶이집, 뭐 저 어렸을 때는 진짜 골목 안에는 포장마차가 유명했으니까 이제 그런 데를 들려서 얼마 정도의 비용을 또 쓰는지, 이런 것들을 쭉 따라가다 보면은 그 사람, 그 학생들이나 이 소비 패턴을 좀 파악할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뭐 PC방? 꼭 경쟁사가 PC방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청소년들이 놀만한 놀이 문화가 모든 게 다 경쟁사이기 때문에 어차피 한정된 금액에서 얘를 하느냐 얘를 하느냐 이런 차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또 다른 무엇이 있겠느냐, 그리고 이런 것들까지도 같이 좀 파악을 해서 따라다녀 보면은 이런 부분들을 좀 실제적으로 좀 같이 알 수도 있고, 물론 저 같은 경우는 그 학생들을 이제 말도 걸어봅니다. 어디 가냐, 뭐 하냐, 뭐 어디 맛있는 데 있으면 좀 소개 좀 시켜달라. 그러면 뭐 1, 2천 원은 내가 사줄게 뭐 이러면서 이제 같이 다니면서 말도 걸어보면 어디가 좋아요, 어디가 맛있어요, 우리 동네 어디가 좋아요,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. 그 다음에 그럼 혹시 너네 PC방도 가니? PC방 가면 어느 쪽으로 좀 많이 가니? 거긴 왜 가니? 대부분의 대답은 사실 뭐 사양이 좋아서, 아니면 사장님이 저희한테 되게 잘해주세요, 뭐 이런 데도 있고, 어디는 이제 또 다른 데는 시설이나 분위기가 안 좋아서 부모님들이 싫어한다. 그렇기 때문에 뭐 요 정도 가야 부모님한테 한두 시간 허락받고 갈 수 있는 요런 데가 있더라. 이런 거는 사실상 정말 그 소비자들 대상으로 물어보지 않으면 파악하기 어려운 것들이라서 저는 학생들 따라다니면서 이제 걔네들하고 계속 이제 좀 친근하게 이제 다가가서 그런 이제 정보들을 좀 파악하고 일을 진행하는 경우들이 좀 많은 거고요. 물론 이거는 이제 저의 한 가지 경험이긴 한데, 사실상 이 상권에 대한 얘기, 입지 분석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이거는 얘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. 이거 업종도 다양할 거고, 또 PC방만 해도 주거 지역이냐, 오피스 지역이냐, 대학가냐 다 특징을 다르게 분석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, 그거는 기회가 된다면 정말 다음에 한번 이 상권 조사만 가지고 우리가 컨텐츠를 찍어서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. 왜냐면 지금 형님도 하실 얘기가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. 되게 많죠. 이 상황에 상권에 따라서 다 대한 틀리기 얘기가. 때문에. 네.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뭐 그냥 제가 뭐 학생 상권에 대해서만 잠깐 얘기를 좀 드렸는데, 우리가 PC방 절차에 대한 얘기를 전체적으로 조금 이제 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일단 이 상권 부분은 디테일한 얘기는 한번 추후에 다시 좀 얘기를 하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. 뭐 그 다음으로는 지금 일단은 만약에 입지 선정을 어느 정도 했다, 그리고 상권 분석을 했으면 사실 이제 입지 선정을 해야 되는데, 이제 입지 선정할 때도 고려할 게 되게 많잖아요. 그렇죠. 네, 그 뭐 해야 되는 거 뭐 정말 뭐 정기 증설 뭐 여부, 그 다음에 뭐 안전관리자 선임까지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도 따져봐야 되고, 정화구역인지 아닌지, 뭐 경쟁사, 뭐 평수 등등등 뭐 이런 것들을 엄청 많이 따져봐야 되는데, 뭐 입지 선정하실 때 제일 많이 고려하시는 게 보통 어떤 걸로 많이 좀 고려해서 보셨어요? 저는 입지 선정을 한다 그러면은 인구수 먼저 인구가 얼마나 많이 살고 있는지, 그 다음에 10대, 20대, 30대, 그 다음에 여기가 야간에 매출을 올릴 수 있는지 아니면 주간만 올릴 수 있는지, 이 부분도 어마어마하게 말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상권 분석에 해서 토대로 저희가 한번 다시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. 입지 분석, 이제 상권 조사를 어느 정도 했으니까 이제 상권 조사하고 나서는 이제 점포 선정을 하기 위해서, 그리고 저도 좀 중요하게 이제 좀 생각하는 게 입지 조건에서, 왜냐면 이제 비용을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, 뭐 그렇죠. 비용도 제일 중요하죠. 그 점포 임대 조건이라거나
또는 임대 조건 뭐 층수에 따른 소방이 또 워낙 다르니까 이제 그 뭐 지하로 들어가면 스프링클러를 해야 되고 2층으로 들어가면 피난 시설이 있어야 되고 3층 뭐 4층 5층은 또 이제 옥상으로 올라가는 뭐 이런 완비 시설 다 갖춰야 되는 이제 그런 것도 다 비용이다 보니까 좀 비용을 줄여서 들어갈 수 있는 이제 그 입지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 뭐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이제 좀 따져보는 편이거든요. 그래서 뭐 전기 증설 특히 건물주분들 많이 싸우잖아요. 그 전기 증설하면은 뭐 안전관리자 선임을 네가 하는데 내가 하니 막 그 비용 가지고서도 많이 싸우시는데 이제 그런 게 사실은 입지 선정하실 때 미리 고려를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저는 이제 좀 그런 생각을 좀 했었고요. 사실 이 얘기도 상권조사 얘기랑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. 진짜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. 너무 많아서 요거를 한번 추후에 정말 예. 다시 한번 형님이랑 저랑 이제 모든 경험을 뭐 꺼내서 네, 이거를 한번 쫙 좀 이렇게, 정리를 네, 한 다음에 컨텐츠로 얘기를 좀 한번 들려드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. 그리고 이제 PC방 창업 절차하는 데 있어서 이제 상권조사랑 입지 선정까지 했으면 이제 그 다음으로는 이제 아무래도 예산, 이제 비용 계산을 해보는 게 이제 좀 그 다음으로 좀 중요할 것 같은데, 물론 순서가 이제 뭐 비용 계산이 먼저냐 아니면 인허가를 준비를 먼저 해야 되냐 뭐 이런 걸 수도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예산에 대한 부분부터 먼저 좀 하자면 사실 PC방이 그래도 평균적으로 한 3억에서 4억은 들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. 이거를 100대 정도로 네. 생각한다 그러시면은 100% 자기 자본으로 하시는 분들도 거의 없을 거고 네. 그렇다 보니까 일단은 예산 설정해서 움직이시는 게 아무래도 중요할 것 같은데 또 예산 설정하는 데 있어서는 그 많은 좀 고려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. 뭐 점포 임대 조건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 외에 뭐 인테리어 시설 비용이나 컴퓨터 사양이나 뭐 이런 것들 이제 비용 따져볼 게 워낙 많잖아요. 근데 그 중에서 사실 좀 이런 비용은 아껴라 뭐 이런 거 이렇게 해주실 얘기 혹시 있으신가요? 고정 지출을 최대한 아낄 수 있는 게 제일 큰 금액은 월세. 월세라고 뭐 자영업자한테 제일 부담스러운 게 사실은 이제 월세랑 예. 네, 지금 치솟고 있는 최저임금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네요. 그리고 또 저도 예산 설정할 때 조금 이제 저는 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조언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인테리어에 큰 욕심을 부리지 마셔라. 이게 이 얘기를 사실 꼭 해주고 싶어요. 물론 이제 프랜차이즈 업체나 이런 걸 대행해주는 전문업자들은 대부분 인테리어에서 수익이 발생이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인테리어적인 부분에서 양보를 잘 못하고 이렇게 많이 좀 권하는 걸 더 많이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PC방이 컴퓨터에 대한 사양이 사실 요즘도가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이제 그 사장님이 나를 어떻게 대해주느냐 이런 이제 서비스에 대한 부분이 그 다음에 요즘도가 높은 거고 인테리어는 순위로 따지자면 좀 많이 내려가기 때문에 굳이 인테리어에 큰 비용을 들여서 더 좋은 뭐 마감재랑 더 많은 걸 보여주고자 이렇게 이런 데에 돈을 쓰는 거는 조금 아깝지 않나. 솔직히 할 말이 정말 많은데 왜냐면 이제 항목별로 사실 한 번 다 이건 설명을 좀 한번 드리고 싶어서 책상은 어떤 식으로 비용이 얼마 정도 들고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해야 되는지 특히 컴퓨터 사양 제일 큰 비용 나가는 컴퓨터와 인테리어일 텐데 여기서 비용을 어느 정도 쓰는 게 적당한 건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한번 이제 기회가 될 때 이것도 한번 컨텐츠를 좀 만들어서 구체적인 얘기를 좀 들려주고 싶은 게 욕심입니다.